안녕하세요. 노다심의 심리상담센터 대표이자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의 저자 강현식입니다. 지금부터 분노를 조절하라는 제목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노의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분노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 학대 사건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직장 안에서 소위 말하는 갑질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분노, 화해의 잘못된 표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의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폭행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확실히 막아야 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와 분노는 폭력과 폭행의 동의어인가요? 화와 분노는 나쁜 것이어서 항상 참아야만 할까요? 화와 분노는 없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분노는 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은 잘못 사용하면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불이 없다면 우리의 생존에 큰 위협을 당하죠. 추울 때는 불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만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안전하게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또 불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소중한데요.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기도 하죠. 어느 누구도 불이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불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불인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요. 또 개인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대중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왔죠. 또 한 개인의 변화에 있어서도 분노하지 않으면 개인의 변화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화가 크게 난다면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 생각이 그 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생각을 다르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분노 조절 방법은 공감 능력입니다. 누군가한테 화가 너무 크게 난다면 그 순간 상대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면 화를 내는 순간 자녀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감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부모는 아이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후퇴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압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나와 상대가 모두 다칠 수 있다면 감정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물러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사소한 일에서도 계속 화가 난다면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 내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가 어떻게 계속 촉발되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은 큰 감정을 작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절이라고 했을 때는요, 큰 것을 작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으실 때 소리가 작다면 소리를 키우시죠. 근데 소리를 너무 키우면 또 귀가 아프기 때문에 소리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절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은 지나친 분노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분노가 나지 않을 때, 화가 크게 나지 않는데도 화를 크게 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표정을 찡그리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시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라는 게 전달이 됩니다. 또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큰 소리로 멈춰 라고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순간 큰 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은 긴장되고 위축이 되면서 그 큰 소리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크게 나지 않으셨더라도 화를 내야 할 상황이라면 큰 소리를 내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화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죠. 부모가 봤을 때 지금은 차가 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뛰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차장에서 계속 뛰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도 부모가 없는 상황에 혹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뛰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뛸 때는요, 굉장히 큰 소리로 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애들은 그 순간 놀라서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빠가 화를 내는 줄 알고 애들은 무서워하면서 울죠. 저는 그때 아이들을 달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가 지금 너한테 화를 낸 거는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이 상황에서 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감정적으로 크게 화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봤을 때 아이가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에게 화를 크게 내는 것, 소리를 크게 내서 화를 표현하는 것이 그 행동에서 아이의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요, 결심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화를 내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화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데요. 상대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의 화를 멈출 수 있도록 피해자도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시기보다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야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은 화, 적은 화를 크게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힘드시다면 집단 상담 같은 곳을 찾으셔서 그런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갈등하면서 화를 크게 표현하시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분노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노를 조절하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